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짱 중요한 내신 유형 수학상 유형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둘의 차이점이 뭔지를 알고 계신가요? 표현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나머지 정리는 말 그대로 나머지가 존재하는 것이고, 인수 정리는 나머지가 0인 경우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사실 크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의식하고 풀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 그냥 원래 나머지 정리를 기반으로 했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제 먼저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정리의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x를 뭐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 그러니까 f1, f2, f3을 계산해서 주어진 조건을 계산하는 13번 문제, 그 다음 14번 문제도 똑같은 전형적인 형태예요. 나누었을 때 형태입니다. 15번도 마찬가지 형태죠. 자, 근데 이제 15번 문제와 여태까지 이 세 문항을 겹쳤을 때 우리가 이제 16번부터 좀 문제를 살펴볼 건데, 자, 문제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인 시작은 다 똑같을 겁니다. 이 단원 자체가 형태의 출발은 동일한데,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이것을 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를 좀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16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x에 대한 다항식 x의 n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3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의 n제곱의 x-3일 때 a와 b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것을 그대로 문제 조건에 맞춰서 써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자, x의 n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x-3의 제곱. 자, x-3의 제곱으로 나누었대요. 그럼 이제 몫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qx 이렇게 쓸게. 그리고 나머지가 3의 n제곱에 x-3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은 x에 관한 항등식의 관계를 만족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적당한 값을 대입할 거야. qx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 x에 3을 대입하게 되면, 자,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3의 n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9 더하기 3a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이 값은 우변 0이고요. 0이니까 0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한 목적은 뭘까? 미지수는 두 개인데 값은 대입할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a와 b 사이였던 관계식을 설명하는 거야. 자, 3의 n제곱 곱하기 이 식을 곱했을 때 0이 된대. 자, 그런데 3의 n제곱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 9 더하기 3의 a 플러스 b 이 값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죠. 자, b라는 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의 a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자, 여기다가 식을 대입해보, 요 식에 있는 요 b 자리에 마이너스 3의 a 플러스 3이라는 게 넣잖아? 그럼 여기다 넣어서 요것만 볼게요. 자, 요것만 보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ax 그리고 뭐가 돼? 마이너스 3의 a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직접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x 플러스 a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 좌변에 x-3이라는 인수가 발생하고 우변도 x-3, x-3 이렇게 식이 발생하니까 주어진 식을 전부 x-3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자, x-3으로 나눠보면 이 주어진 식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x의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요거 남죠. x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남고, 얘는 x 마이너스 3의 qx 이렇게 되고 플러스 3의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린 또 x에 뭐를 넣을까요? x에 3을 넣겠죠. 요 녀석 때문에. 자, x에 3을 넣으면 3의 n제곱 하고 곱하기 뭐가 돼요? 3 넣으면 6 플러스 a가 되는데 이 값이 0이 되고요. 3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자, 좌변과 우변은 같은 식이라고 서두에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때 A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5였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5면 여기서 B는 여기다 마이너스 5를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 우리가 찾는 것이 바로 뭐였죠? A 플러스 B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이 값은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문제의 형태는 약간 달라졌지만 문제를 정리하고 풀이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이런 방식으로 풀이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이제 다음 문제는 17번 문제입니다. 조건이 조금 더 추가가 된 거야. 문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17번이요. 17번 이제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그랬어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는 말을 했고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뭐가 빠졌네요. fx가 몇 차식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주는데 그걸 빼먹었어요. 자, 그리고 fx를 gx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는 gx 마이너스 x제곱이다. 그러니까 못과 나머지가 같다는 얘기를 했고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fx는 x-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f3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f3입니다. 그럼 f3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fx를 가와 나의 조건을 이용하여 fx를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의 조건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fx를 뭐라고 정의했죠?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뭐가 나왔대? gx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나왔고 나머지도 똑같대. gx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이걸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머지래. 그럼 차수가 누가 커야 돼? 이 gx의 차수가 커야 됩니다. 나머지보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커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gx도 다항식일 테니까 얘가 1차식이면 얘는 2차식이 되니까 조건은 성립하지 않고, 얘가 2차식이면 얘는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2차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gx라는 녀석이 x제곱 어쩌고저쩌고 하는 2차식이면 얘는 2차식이 되고 얘는 1차식이 되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네요. 더 올라가 봅시다. gx가 3차식이면 얘도 3차식이니까 만족하지 않고 4차식 만족하지 않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면 gx라는 것은 2차식인데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이렇게 생긴 2차식입니다. 자, gx의 대략적인 형태를 구했어요. 그래서 fx라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gx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x 마이너스 x니까 여기서 x제곱을 빼면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나머지도 ax 플러스 b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럼 fx는 몇 차식이 된 거예요? 3차식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첫 번째 서두의 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다항식 fx가 그랬어. 얘가 3차식이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이 되려면 x세제곱항은 여기서만 등장하는 거죠. 이게 1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다? a가 1이라는 것을. 자, a가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니까 f1이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여기다 또 뭘 넣을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으면 b가 얼마다 라고 해서 fx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을 넣어볼게요. 그럼 f1는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얘가 a가 1이니까 1이 되고요. 플러스 b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될까요? 1 더하기 b가 되고 얘는 더하기 1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정리됐나요? 자, 이걸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2 더하기 b입니다. 그리고 1 더하기 b니까 얘는 b제곱 더하기 3b 플러스 2가 되고요. 얘는 1 더하기 b 그리고 마이너스 1 이항하면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볼까요? b제곱 4b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얘 뭐가 될까?
b 플러스 2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니까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자, b가 마이너스 2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처음으로 와서 F3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다가 얼마를 3을 대입하시면 결과는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그냥 넣어볼게요. 자, F3은 얼마냐? 라고 하면 여기다 3 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9 플러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여기다 3 넣은 거니까 3 빼기 2니까 곱하기 1 더하기 여기다 3 넣었으니까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은 10 더하기 1이니까 F3은 11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11. 문제지에서는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요게 17번 문항이었어요. 자, 이제 18번 문항으로 건너가 볼게요. 자, 지금 문제풀이를 선생님 보면서 계속 느껴야 돼요. 풀이가 다 똑같네.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뿐이야. 라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이 파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3차 다항식 fx 그랬어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인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f1이 2고요.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f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rx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r0과 r3일 때 r5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일단 fx를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그 값이 0을 넣었을 때와 3을 넣었을 때 같으면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해서 r5라는 값을 정리하는 겁니다. 먼저 fx를 정리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뭘 해야 돼? fx는 3차식이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인지 일단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의 조건을 보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써볼 수 있죠. fx가 뭐라고 했냐면 x-1의 제곱으로 나눴대. 근데 여기에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도 나올 거니까 몫은 당연히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이 나오고 나머지도 1차식이라서 얘를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일단 조건에 만족하는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가의 조건을 여기다 대입하세요. f1이 2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넣어봐. 그럼 f1은 이 값은 0이 되고요. 얘는 a 더하기 b가 되는데 이 값이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조건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가 두 개니까 한 문자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를 b는 2-a라고 해서 주어진 식에 있는 b 자리에다가 2-a를 전부 대입할 겁니다. 자, 2-a, 2-a 이렇게 됩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써보면 fx는 x-1의 제곱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ax 플러스 2-a니까 ax-a 그래서 얘를 a에 x-1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a에 x-1 플러스 2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자, 분배해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이렇게 곱하면 a에 x-1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2배의 x-1의 제곱 더하기 a에 x-1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fx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가와 나의 조건을 정리한 거야. 자, 이제 그 밑에 구하고자 하는 걸 봅시다. f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했어요. 자, rx 몇 차식? 2차식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식을 보세요. fx를 얘로 나눈 거야. 그럼 이게 몫이 되겠죠? 그리고 요게 바로 뭐가 될까? 2차식 나머지 rx가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이제 문제풀이는 끝난 겁니다. 자, R0과 R3이 같다라고 했어요. 자, R0을 한번 넣어볼게요. R0. 그럼 여기다 0을 넣은 거예요. 0, 0 이렇게 넣으면 이 값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자, R3이라는 값을 넣어볼게요. 자, R3이라는 값을 여기다 3 넣으면 어떻게 되죠? 4, 2, 8이 될 것이고요. 플러스 여기서 3 넣으면 2A 플러스 2가 돼서 얘는 10 플러스 2A가 되는데 지금 이 둘이 같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 둘이 같으니까 A가 1로 이항되면 3A가 되고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서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fx가 구해진 거고 나는 rx만 필요하죠. 우리는 rx만 필요한 거 아니야. 자, 요거. 자, 얘가 필요한데 문제에서 r5의 값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자, 문제에서 찾는 r5라는 값은 여기다가 그냥 5를 넣은 거. 2 곱하기 5 마이너스 1의 제곱 16 마이너스 요게 2가 되지요. 그리고 5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기 4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32 마이너스 8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R5는 26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세밀하게 정리되는 부분들이 추가가 되면서 고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실제로 여기도 적혀 있지만 교육청에 출제됐던 난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풀이는 사실 달라지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19번 문제입니다. 이제 학교 시험 기출 문제인데 자주 나오는 형태고 나머지 정리에서 학생들이 가장 그 교과서 수준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래.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x 플러스 2이고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이고 fx를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렇죠. 많이 보던 거 익숙하시다라는 거 알겠나요? 자, 그대로 써볼게요. fx를 뭐라고 했냐면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대. 그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q1에 x 이렇게 쓸 거고요. 나머지는 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fx가 뭐냐면 x 플러스 1로 나누었대. 그럼 q2에 x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3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건 fx를 x의 제곱 플러스 1에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q3의 x라고 쓸 거고 나머지를 구할 건데 이 나머지가 바로 뭐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긴 2차식입니다. 맞죠?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근데 이제 잘 보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 식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니까 지금 이 x 플러스 2라는 나머지는 얘를 무엇으로 나누었을 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지금 이게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게 나온다는 것은 이때 이 주어진 식을 a에 x의 제곱 플러스 1 하고 더하기 x 플러스 2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해 가셨나요? 그래야만 x의 제곱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지금 나머지가 x 플러스 2인 형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fx를 다시 써보면 x의 제곱 플러스 1에 x 플러스 1 하고 q3의 x가 되고요. 나머지가 a에 x의 제곱 플러스 1에 더하기 x 플러스 2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찾는 나머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조건 하나 이용 안 한 거 있죠?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돼? f 마이너스 1이 3이다 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보세요. f 마이너스 1 자, 이 값은 3인데 얘는 0이 될 것이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2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지금 3인 겁니다. 자, a는 얼마였죠? 1 이렇게 된 거죠. 자, a가 1이니까 자, 이게 우리가 찾는 나머지 정리해 볼까요? 나머지를 rx라고 하면 나머지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뭐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고 워낙 많이 나왔고 많은 교재들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고 한번 이해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가 전형적인 형태였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요 몫을 살짝 또 건드려요. 그러니까
형태는 같은 거야. 자, 20번을 볼게요. 자, fx를 x-1로 나눈 몫은 qx고 나머지가 5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자, fx를 x-1로 나눈 몫은 qx이고 나머지는 5다.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이 qx를 이번에는 뭘로 나눴냐면 x-2로 나눴대요. 그럼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그냥 q'의 x라고 할 거고 나머지는 10이다 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지금 x-1하고 얘하고 곱한 거니까 식이 이렇게 돼요. x-1, x-2에 q'의 x 플러스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10의 x-1 플러스 5다. 이게 바로 fx. 자, 여기까지 정리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볼까요? fx를 x-1, x-2로 나눴을 때 그랬어요. 자, 그러면 fx를 뭐라고? x-1, x-2로 나눴대요. 그럼 몫이 얼마인지 나올 거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문제를 정리했더니 뭐가 됐어? 답이 그냥 나왔죠. 자, 지금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자, 이게 그냥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x 그러니까 a가 10이 될 것이고요. 아, 나머지를 소문자로 했네. 자, 그럼 얘를 소문자로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자, 이 a가 지금 그냥 10인 겁니다. 마이너스 10 플러스 5니까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구하고자 하는 건 3a 플러스 b입니다. 3a 플러스 b의 값이니까 3a 30 플러스 b 마이너스 5니까 정답은 25가 되는 겁니다. 자, 풀이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습니다. 요소들을 조금씩만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나머지 정리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이야. 물론 이제 뒤에서 조금씩 또 달라지는 걸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다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21번 문항을 볼게요. 자, 21번 문항은 이제 실생활 문제, 숫자로 바꿨을 때 얘기인데, 자,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자, 21번 문항하고 22번 문항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를 선생님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우리가 보통 나머지라는 것은 원래 나눈 수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작은 경우가 어떤 범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달라지는 경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임의의 함수를 하나 도입할 건데 fx를 x의 10제곱이라고 넣을 거고 이제 문제에서 x 플러스 2로 얘를 나눌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x의 10제곱을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몫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상수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나머지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x에 마이너스 2를 먼저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10제곱은 1024잖아. 그러니까 1024가 바로 나머지 r이 돼서 얘가 1024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자, 근데 내가 찾는 것은 뭐지? 99의 10제곱을 101로 나누었을 때야. 맞아요? 자, 순서 잘 보세요. 그러면 x에 이제는 뭘 넣을까요? 99를 넣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99의 10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101이 될 것이고 곱하기 qx가 되고 플러스 1024가 된다. 이렇게 되니까 좀 이상하지. 왜냐면 이걸 우리가 했던 대로 해석하면 얘를 101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1024인데 101보다 더 큰 수가 나왔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숫자를 문자로 바꾸면서 발생하는 어떤 덜 나누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1024를 101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됩니다. 1024를 나눠주시면 101로 나누면 얘가 1이고 101. 그 다음에 얘가 14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01 곱하기 10 더하기 14 이렇게 쓰시면 이제 얘를 101로 묶어서 qx 플러스 10 더하기 14 이렇게 정리해야 발음풀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값이 어디 있어야 돼요? 얘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양수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정리하면 100일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14다. 그래서 나머지는 14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이 나머지는 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커져서 한 번 더 나눈 게 되는 것이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숫자가 커서 한 번 더 나눴죠? 자, 이번에는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얘는 어떤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2024를 x로 놓겠죠? 그러면 2025는 뭘로 넣을까요? x 플러스 1로 놓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x의 2021제곱 더하기 x의 2022제곱 더하기 x의 2023제곱을 2025로 나눴대. 무슨 뜻? x 플러스 1로 나누었대. 몫이 qx고 나머지를 이제 한번 식으로 바꿨을 때 계산을 해본 거야. x에 얼마 넣으면 될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된다고. 자,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자, 요 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의 홀수제곱. 얘는 플러스 1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 값은 0이 되고요. 이 값이 바로 나머지 우리가 찾는 r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이 r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왜? 2025로 나누었다고 하면 2025로 나누었다고 하면 나머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0과 2025보다 작은 값 사이에 존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두고 x에다가 한번 정리하는 과정 2024를 대입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2024에 2021 플러스 2024에 2022 더하기 2024에 2023 이렇게 되고 는 하고 여기가 뭐가 돼요? 2025가 되고 QX가 되고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뭐야? 한 번 더 나눈 거야. 그래서 나머지가 음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 과정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2025 하고 여기 있는 이 QX에서 1을 빼주고 1을 더해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몫에서 하나를 빼주는 거예요. 더 나눴으니까. 자, 얘를 1로 밖으로 넘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2025 하고 QX 마이너스 1 하고 플러스 1이 넘어가면 2025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024 이렇게 정리돼야 2025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바르게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수가 나오면 그냥 이 둘을 더하시면 답이에요. 이해 가나요? 자, 값이 커졌을 땐 더 나누면 되는 거고 값이 이렇게 음수가 나오면 다시 제자리로 돌려서 이 나누는 수의 범위 이 녀석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나머지의 값의 범위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원래는 숫자로 직접 나눴어야 되는 거를 문자로 간접적으로 나누고 또 이 나머지를 x가 지금 2024인데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계산을 했죠. 그래서 이런 계산상의 숫자를 치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거고 더 나눠진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또 식의 어떤 조건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3번, 24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23번은 3차식 fx에 대해서 자, 이런 말 쉽게 하지 않죠. 무슨 조건이 있는 거야.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 플러스 8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fx 플러스 8 fx 몇 차식이야? 3차식이잖아. 근데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졌대.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몫이 생길 건데 이 몫은 분명히 1차식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ax 플러스 b라고 쓸 거예요. 이게 사용될지 안 사용될지는 다음 걸 선생님이 미리 봤더니 사용될 거라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1-fx는 뭐라고 됐어? x의 제곱 마이너스 4, 즉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몫이 qx라고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f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fx 구해서 3 넣은 f3이 얼마냐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지 a, b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일단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x에 2를 대입하면 1-f2는 0이다. 따라서 f2는 얼마였던 거야? 1이었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x에 또 마이너스 2를 넣겠죠? 그럼 1-f-2는 또 0이 되니까 여기서 f-2가 1이다 라는 사실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조건을 얻다가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a 값과 b 값이 계산돼서 fx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fx 구하는 거니까 이 8을 1로 반대로 이항해서 이렇게 써볼게요. 자,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ax 플러스 b의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놓고요. 이제 여기다 2 넣을 거고 마이너스 2 넣을 겁니다. 자, x에 2를 대입하면 f2는 1이 될 거고요. 여기다 2 넣으면 9가 되고요. 2a 플러스 b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9가 되고 또 약분 되니까 여기서 2a 플러스 b는 얼마다? 1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자, x에 마이너스 2를 넣을 겁니다. 마이너스 2 넣어도 f 마이너스 2는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를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9 이렇게 되니까 이 둘을 뭐 할까요? 더해 보시면 b는 10, 그러니까 b는 5가 됐고요. 자, b가 5니까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b는 5, 그러니까 얘가 5고요. a는 마이너스 2 정리됐죠. 자, 뭐 구하는 거야? f3. 자, f3, x에 3 넣으면 3 플러스 1의 제곱 16이 되고요. 여기다 3 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고 플러스 5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됐나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죠. 전형적인 건데 그냥 fx 앞에 뭐가 자꾸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자, 이렇게 달라붙더라도 뭐 풀이의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24번 볼게요. 자, 24번을 보면 다항식 fx를 이렇게 줬고, 자, 이거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r2가 9이고 fx는 qx로 나누어 떨어질 때 f4의 값을 구하라. 자, 우리가 이제 식을 정리하다 보면 얘를 이거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했는데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q를 언급하고 있고, 지금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건 적당한 값을 넣어서 a와 b를 직접 계산할 수가 없는 거지, 대입해서. 그럼 대입해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해보려고요. 그냥 일단 직접 나눠볼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있는데 얘를 지금 무엇으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뭐가 될까요? x 이렇게 돼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니까 둘을 빼면 x 세제곱 소거되고요. x 제곱이 되고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b입니다. 자, 문자 나와도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얼마예요? 플러스 1. 자, 그럼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자,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4의 x 이렇게 되고 플러스 b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끝났죠? 뭐가? 얘가 몫이야. 그러니까 몫이 qx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qx가 되는 것이고요. 자, 요게 바로 뭐가 된다? 나머지 rx가 된다.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하나씩 읽어보자. r2가 9래요. r2가 9면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9라는 얘기니까, 자, r2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2를 넣으면 2배의 a 플러스 4 더하기 b 플러스 2 요 값이 9가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2a 그리고 플러스 b가 있고 80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조건 하나 얻을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x는 qx로 나눠 떨어진다. 무슨 뜻이야?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fx는 qx, 즉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뭐예요? f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런 얘기죠.
자, f-1이 0이니까 원래 f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a가 되고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얘가 또 0이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가 돼서 자, 주어진 두 번째 조건을 얻었네요. 자, 1번 조건, 2번 조건 그냥 해볼까요? 자,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3a가 될 것이고 자,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3. 그래서 a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야. 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돼요? b는 어떻게 됩니까?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1, b가 1이니까 fx 써볼까요? 자,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b는 1 플러스 1 지금 fx 이렇게 생긴 겁니다. 됐나요? 우리 뭐 구하는 거죠? f4. 자, f4를 넣어봅시다. 자, 4의 세제곱 얼마입니까? 2의 6제곱 64가 되고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되더라? 45가 되더라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됐죠? 좀 예외적이었죠? 대입할 게 없어서 직접 나누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기출문제에서 이제 다 다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하나 예상 문제를 보다가 자, 요 예상 문제 점검하기 위해서 25번 문제를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건 사실은 여기서 나와도 되고 뒤에서 방정식을 작성하는 형태로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px라는 식을 만드는데 조건이 이렇게 있어요. 잘 봐.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해서 자, p1은 1이고 p2는 2고 p3은 3입니다. 그럼 p4는 4인가요? 이런 건 알 수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해석해보면 이런 뜻이야. p1-1은 0이고 p2-1은 또 2는 또 0이고 p3-3은 또 0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px-x가 0이 되는 이 x 값이 하나는 1, 2, 3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요거 몇 차식이죠? 3차식이고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식이고 1을 넣었을 때 0, 2를 넣었을 때 0, 3을 넣었을 때 0이라는 것은 이때 px-x라는 이 식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식 x-1 인수, x-2 인수, x-3을 인수로 갖는 녀석입니다. 자, 그럼 내가 찾는 이 px는 마이너스 x만 1로 이항한 3차식이다. 이렇게 px라는 식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을 내보면 px를 x-5로 나누래. 그럼 x에 5를 대입하는 거죠. 5-5는 이건 4가 되고요. 얘는 3이 되고요. 얘는 2가 돼서 4, 32, 24 더하기 5니까 답은 P5는 그렇죠? 얼마? 29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교과서에서도 언급되는 출판사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선생님이 조건을 이렇게 살짝 바꿔볼게요.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식을 지금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선생님 만약에 얘를 P1은 1, P1은 2 이렇게 할까요? P2는 3, P3은 4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얘를 이렇게 쓰면 돼요. PX는 X 플러스 1. 자, 이 안에 것보다 하나씩 일정하게 크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0이 되게 하는 X값이 1, 2, 3이니까 이럴 때는 P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하시면 돼요. 자, 이해 가시죠? 지금 요것들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또 얘를 2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바꿔볼까요? 2가 아니고 얘가 1이고요. 얘는 3이고요. 얘는 5고 그 다음 뭐 이렇게 갔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얘는 P1은 1, P2는 3, P3은 5 그러면 뭐가 돼? 여기는 홀수들이 되는 거고 자연수니까 이때는 PX는 뭐라고 쓰면 될까?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X에 1 넣으면 1, 2 넣으면 3, 3 넣으면 5 이렇게 되니까
이때 이 식은 p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얘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식이 작성된다라는 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좀 식을 작성하면서 다항식의 나눗셈 그 인수 정리나 나머지 정리를 좀 하는데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평소보다 문제를 많이 풀었죠. 이유는 풀이는 다 똑같은데 많이 푼 이유는 뭘까요?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좀 잘 연습하시고요. 중요한 부분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학습 요구됩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유형 5강 인수분해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죠 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